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한미 정상회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하긴 했는데 정말 이런 정상회담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 김정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제재를 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김정은 사망 선고, 그리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킨 우리 문 대통령, 정말 국가위상 제대로 실추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굴욕을 당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하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의 국방TV 여러분들께 국방, 외교, 안보, 군사 무기 분야의 이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발빠르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저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자,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새벽에 했는데요. 공동성명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참 굴욕적이고 기가 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그리고 대북 제재, 남북 경협 등의 안보 현안과 한미 FTA 등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겸한 단독회담 29분, 그리고 참모 배석회담 28분, 확대회담 59분 진행됐으나 공동성명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할 말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청와대에서는 굳이 좀 길게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독회담 29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보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단독회담 29분 동안 뭐 했냐?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단독회담은 진짜 기자들 빠지고 단독회담은 단 2분 했습니다. 2분 동안 영어 못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냥 좀 이따가 참모들 데리고 우리 제대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냥 덕담하고 말한 걸 가지고, 그냥 기자 간담회 한 걸 가지고 단독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9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분.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에 해야지 처음부터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생각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뮬러 특검,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영국에서 체포된 어산지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프 세계 최대의 그 메이저 대회죠. 마스터즈 골프 대회 누가 우승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를, 특히 마스터즈 이야기를 아주 길게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 강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필 맥킬슨, 타이거 우즈 이런 아주 더스틴 존슨 이런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누가 우승할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참 정말 굴욕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갈 때 의장대가 나와 있었을 줄 아는데 의장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성조기,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기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의장대가 나왔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진 화면에 보이는 그 6명의 기수단이 답니다. 의장대는 나오지 않고 기수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무 성격이 강한 이런 정상회담에 의장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장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 카펫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카펫 깔지 않았다고 우리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봐야 될 문제지만, 미국에서 제공하는 카펫은 이 라인 바깥쪽에 까만색 테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펫은 이제 미국에서 깔아주는 카펫이 아닌 것 같다라는, 즉 우리가 가져간 카펫일 수 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시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청와대 의전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가져갔다면 참 이런 굴욕도, 이런 결례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회담은 같이 했는데 발표문은 따로 발표를 합니다. 왜냐? 거짓말을 조금 살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우리 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언론 발표문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뺄 거 빼고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한글로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다 영어 괄호를 쳐놨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이렇게 지금 영어로 달아놨는데, 이거 왜냐면 좀 이따가 영어 원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당연히 코리안 페니슐라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자, 그런데 원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니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진전에 있어서 트럼프의 담대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는 문재인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 뭐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죠. 양 정상은 탑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며 미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고, 이것이 차기 미북 회담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와 협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자, 양 정상은 탑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탑다운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그 전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막 미국 가 나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됐겠죠. 그럼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무선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럼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됐다, 이거 하자, 해주자, 이런 걸 하나라도 기대하고 탑다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탑다운 오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기 미북 회담의 이정표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의 이정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와 협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한 번 하고 싶은데 그거 좀 미뤄달라. 왜? 당신에게 도움 될 거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역사를 되새기고 동맹관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니, 여기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정말 상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데 진짜 단수로는 백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와도 동맹이지만 일본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보다 더 강도 높은 동맹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에게 한거한 그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조금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든 것이죠. 또 이런 지지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공짜 없습니다. 정말 반일, 그리고 북한의 어떤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국부 다 내어줘도 되는 겁니까? 이야, 정말 참 어이없죠. 자, 이거 아까 제가 노란색 기억하십시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코리안 페니슐라입니다.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 그런데 미국 백악관 대변인 세라 샌더스가 발표한 언론 발표문입니다. 자, 원문을 제가 그대로 적어 왔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원문에 분명히 North Kore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라고 정의용 실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North Korea가 한반도입니까? 우리 한반도에 코리안 페니슐라, 즉 한반도에 북한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정 실장은 왜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최종적 상태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올바른 조건, 즉 right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대북 경제 개발 옵션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뭐 조건이 충족돼야 경제 개발 이런 거 시작하지, 조건 충족 안 되면 안 한다. 그 올바른 조건이 뭐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FTA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환영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40% 감소했으며 미국에 대한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화학제품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참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찬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기 전에 27분의, 즉 청와대에서는 단독 회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에서 모든 앞으로 지금 있을 배석회담, 확대 정상회담의 가이드라인을 다 꺼버렸습니다. 왜? 기자들이 묻는데 다 대답해버렸으니까요. 기자들이 묻는데 전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 안 한다라고 이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기자에게 대답을 하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원문을 위에다가 적고 제가 뭐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직역을 했습니다. 왜? 의역을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직역을 했습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제재 지금 뭐 확대 일단 안 한다. 그런데 제재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뭐 good enough deal 이런 거 아예 없는 것으로 스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이미 후반부에 즉 대석자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good enough deal 따위는 없다라고 또 못을 박습니다. 자, 일단 그 small deal이 뭔지 봐야 된다. 다양한 작은 딜들이 있을 수는 있다. 뭔가 벌어질 수는 있다. 천천히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small deal, good enough deal 이따위 없다. 오직 빅딜이다. 뭘? 비핵화라는 것을 얻어내는 그 빅딜 뿐이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미리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는 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이거 하러 왜 갔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도적 식량 지원, 우리 청와대 또는 우리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도적 식량 지원은 괜찮다, 해도 좋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인가 해서 원문을 봅니다. 자, 원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직역해 놓은 거 보십시오. 글쎄, 우리는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해 논의 중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난 괜찮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위해 식량 지원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식량 지원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데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그런 것들 안에서 의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other things라고 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식량 지원 외에 또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 그것이 뭘까요? 지금 뭐 부산항이나 어디 지금 납포되어 있는 그런 불법 환적 또는 뭐 금융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닐까 저는 걱정됩니다. 왜? 세컨더리 보이콧 맞으면 우리 무역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즉 식량 지원에 대해서 오케이 그거 좋다 그건 좋다 라고 한 거 없습니다. 저희 해석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스톱 누르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식량 지원 안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식량 지원이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양보해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또 그건 뭡니까? 식량 지원이 되면 지금 북한 올해 65만 톤 정도 식량 모자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61kg의 쌀을 1년에 먹습니다. 1년에 61kg을 곱하기 1000만 명이 먹는 식량의 양이 우리 1000만 명이 1년에 먹는 쌀의 총량이 지금 북한이 올해 부족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북한 민중봉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식량 지원해줘서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서 민중봉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괜찮다라고 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들 안에서 의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지는 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면은 미국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정말 대가, 이런 거 북한 때문에 대가 지불하기 싫은데요. 자, 미국 정치권은 집중 포화를 날립니다. 물론 지금 오늘 그 내용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의 어제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포화를 날립니다. 자, 댄 설리번 상원 의원입니다. 공화당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이 이야기하는 중재자 역할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한국은 중간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니, 미국과 동맹국인데 무슨 중재자냐. 중재자는 중간에 있는 국가 아니냐. 이렇게 미국 상원 의원이 이야기하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같은 편이고 북한과 지금 상대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재자다. 이러면은 이 댄 설리번 의원이 보기에 이거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북한하고 가까운 관계만큼 미국하고도 그만큼의 관계다. 이렇게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국, 우리 미국과 동맹국이잖아. 그거 잊지 마! 라고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이 지적합니다. 같은 날 코리 가드너 또 상원 의원이죠.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입니다. 역시 공화당인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은 절대적으로 역할을 공유해야 하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큰 실수다. 그러니까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하지마! 그런 합의 해주지 마! 라고 가드너 상원 의원은 경고를 날립니다. 또 이제 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죠. 잭 리드 상원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단결되어 있어야 된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단결되어 있어야지 북한 정권 연장, 김정은의 생명 연장에 뜻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단결해야죠. 여러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십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됐고 김정은의 생명 연장이 우선입니까? 북한 비핵화가 우선 아닙니까? 이렇게 미국의 기성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부로 굿 이너프 딜이니 스몰 딜이니 경제 제재 완화니 남북 경협 허락이니 이따위 합의해주지 마라는 사전 경고장을 확 날렸습니다. 당연히 그 경고장이 작동을 했지요. 아니면 탑다운을 계속 우리가 탑다운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경도 국방부 장관,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이 사람들이 사전에 조율할 때부터 이미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미국 언론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냉랭합니다. 자, 오늘자 미국 언론들 홈페이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즈, CNN, 월스트리트 저널, 뭐 미국 최고의 언론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굴 뭐 코리아 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어센지, 전부 어센지 이야기예요 지금. 뉴욕 타임즈. 여기 CNN도 어센지 이야기예요. 어센지.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위키리크스.
어센지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 없어요. 한국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금 한국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다. 이런 그 헌재 결과가 나왔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뭐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런 기사가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기사가 어떤 논평이냐를 찾아봐야 근거리 나올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 없는 주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야, 정말 국가위상이 이렇게 실추돼도 되는 겁니까? 국가위상 정말 실추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분명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노스 코리아 디누클리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코리안 페닌슐라를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청와대는 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못 꺼냅니까? 두렵습니까? 김정은이 화내는 상황이 두렵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가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우리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27분이나 혼자서 정상회담에서 의논돼야 할 의제들 다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마스터즈 골프 이야기하고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이런 선수들 기량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고 어센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자들도 우리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이나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대답 뻔하니까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거니까 한국말 안 들어주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가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차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우리 여론조사 이런 데 보면 외교를 잘한다 이런 답변이 의외로 많은 것이 참 희한해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외교를 잘한다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어떤 그 시각의 차이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재는 하기 싫고 야 우리 무기나 더 사라.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샀던 무기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또 더 사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국제 무기를 더 사기로 한 것이 가장 훌륭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 가서 대구력, 제가 원래는 대구력 말고 다른 기억으로 시작되는 구력 쓰려고 했는데 점잖은 입장에서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아서 대구력이라고 적었어요. 미국 가서 대구력 당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하기가 겁나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사망 선고 지금 내린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가 전부터 이야기했죠. 잘 안 돼서 끝나길 바란다. 잘